화면 보이시죠? 오늘은 제가 사업계획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특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든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형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은 파워포인트보다는 주로 제가 쓰고 있는 책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요. 간간히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창업자들이 썼던 실제 그래서 선정이 되어진 사업계획서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서의 형식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항상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죠. 내가 작은 치킨집을 하더라도 한 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라도 쓰게 되는 것들이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 정부기관, 투자기관, 금융권에 낼 때마다 사업계획서들은 꾸준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는 잘 알다시피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사업계획서는 누군가한테 보여줘서 내 사업을 이해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해시킨 다음에 얻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사업계획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요령 아니면은 그들이 원하는 답안지에 맞는 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계획서는 이런 것들을 담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킬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형태들을 갖는다 동시에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진행하는데 예전에 사업계획서를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고 IR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VC들을 만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았고 저희가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담을 때는 이 사업의 빅픽처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정부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가 지난 2, 3년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VC들이 바라보고 있는 IR 할 때 바라보는 사업계획서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제중심, 그러니까 학습 방법론이라고 PBL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창업자가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제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서는 바라봅니다. 예전에 사업계획서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중심 학습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계획서가 앞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PSST 방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정부 지원 자금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주변이든 회사든 아니면은 내 산업이든 아니면은 어떤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현상이든 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잘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차별화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앞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여전히 이 배달 시장의 95%, 거의 98%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 아이템 중에 배달과 관계되어지는 창업 아이템을 들고 창업을 하시겠다고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뭐냐면 가맹점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중간에서
그 물건을 연결시켜주는 라이더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그들은 발견을 한 거고요. 그 발견한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정확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성숙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때문에 이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가 잘 기획되어 있고 차별화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그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가져갈 거야 라고 로드맵을 그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정부에서 작업 자금을 줄 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주어서 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통상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은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추경은 그보다 짧아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상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제시해내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은 절대 우리 창업자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쓴 지원서를 제대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요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중심 학습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느냐.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창업 아이템이 이겁니다. 이 창업 아이템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 프로그램을 내가 발견을 했느냐, P,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솔루션이 있느냐, S, 그리고 이것들을 성장시켜서 단순히 창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냐는 스케일업, S,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업자의 역량이 있느냐, 창업자의 역량이 없다면 팀원이 있느냐, 팀 빌딩이 가능하냐는 T, 즉 P, S, S, T 형식으로 모든 사업 계획서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시장에, 그 시장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찾았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해결해낸 것들이 적절하냐 시간에. 왜냐하면 어떤 사업들은 지금 안 되고 몇 년 있다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사업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사업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팀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이슬기 님이 창업을 하시면서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음악과 관계되어지는 산업, 음악과 관계되어지는 업종 또는 그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나는 해결을 할 것이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제 오토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가 들어오고 또 그 활용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비대면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환경에서 예술적인 부분들이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돈이 돼? 그게 사람들이 쓸까? 고객들은 그걸 가치를 느낄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스케일업의 성장 전략에 잡히는 영역들이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음악이나 예술 분야는 잘 알고 있지만 IT 분야는 잘 몰라. 그래서 그 IT 분야를 잘하는 팀원들을 나는 이렇게 데려올 거고 팀 빌딩을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겠어. 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팀 빌딩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PSST 형식의 사업 계획서가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이 형식을 가져갑니다. 이제 조금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이러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만들려고 하는 이 서비스가, 네가 만들려고 하는 이 제품이 정말 필요한 거야? 그렇죠. 이거를 필요하던데 이거를 사업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솔루션을 이거를 나는 그러면은 플랫폼 형태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를 제품 형태로 만들 거야? 아니면 이거를 어떤 서비스의 매칭 형태로 만들 거야 하는 부분들을 시장을 분석해서
해결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솔루션 영역이 될 것이고요. 얘에 대해서 필요한 영역들,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영업은 어떻게 할 거고, 이후에 부족한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국내는 내수 시장은 어떻게 들어갈 거고, 기회가 된다면은 글로벌 전략은 어떻게,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만드는데 리소스들, 나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섞을래 하는 부분들이 이제 팀 구성, 이게 이제 초기 창업으로 가면은 기업 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PSST 구성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그 초기 창업 패키지의 그 작성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이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 한 페이지 아니고 한 반 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에 맞춰져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반 페이지도 안 가요. 뭐 한 분의 1 정도밖에 안 가고 요 영역이. 그리고 이제 그 창업 아이템의 개요. 이 부분이 이제 서류에서는 1페이지만 쓰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페이지 정도 쓰게 될 건데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가.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안에 평가에 대한 의견까지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은 5분이 안 돼요. 근데 워낙 양들이 많기 때문에 심사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이 페이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고 판단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페이지에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제목에 내가 하려고 하는 영역이 정확하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제목이 평가위원들한테 명확하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제목 밑에 앞으로 내가 설명할 그 PSST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에 담아냅니다. 그것만 보고 더 읽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찾으면 한 두 페이지 정도 돼요. 두 페이지.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는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한 8페이지, 9페이지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길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한 서너 페이지 더 가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목차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솔루션, 스케일업, 팀빌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필요성, 이게 이제 문제인식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그 사업화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에 있어서는 자금 소요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조달 계획은 어떻게, 여기에는 이제 내가 정부로부터 돈을 1억을 받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받아서 한 4천만 원 정도는 외주 개발에 쓸 거고, 뭐,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 줄 거고, 창업자는 인건비 못 가져가거든요. 창업 활동비 50만 원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써서, 자금을 어떻게 쓸 거고, 향후에 부족한 자금들은 어떻게 확보할래 하는 그 계획들을 잡아나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팀 빌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을 구성하는 법. 그래서 이 부분이 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아이템 개요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쓰게 돼 있어요. 창업 아이템 소개, 창업 아이템 차별성, 목표 시장,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미지들을 그리거나 해서 이런 것들은 뭐 파워포인트를 그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를 못 나갑니다. 더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두 페이지 쓰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자,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아까 얘기했죠. 일반 현황은 요 정도면 돼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같으면 이게 좀 더 길고요. 그 초기 창업 패키지 한번 볼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좀 더 길죠. 이 일반 현황이. 거의 한 페이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서류, 평가, 면제.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반드시 최우수를 받아라. 그러면 서류가 면제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몇십 대 1이 한순간에 2대 1로 바뀌는 거죠. 아까 슬기님 여쭤본 것처럼 신설 창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더 심해. 근데 그 서류가, 이 서류가 통과해요. 그냥. 바로 2대1로 바뀝니다. 대면으로. 그래서 그 실전 창업 같은 것들을 꼭 해내는 것들 추천을 드리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쓰라고 나옵니다. 바로 문제인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보시면.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답답해요. 요 안에 어떻게 써. 그래서 이거는 한 2페이지 정도 쓰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멘토링한 친구 건데, 여성벤처협회, 이게 특화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장민창님 같은 경우에도 그 나중에 그 특화를 스마트 도시협회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그 여기서 하는 영역들 중에서 그 나하고 맞는 영역들이 꼭 그 도시농업하고 관계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면은 일반 넣고요. 그 특화도 넣는 거예요. 특화가 한 달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스마트 도시협회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 있나. 어쨌든 이건 특화 분야의 부분인데,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서전, 오디오 자서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으로 녹음을 하는데 가끔 옛날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 목소리를 한 30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한 30분 정도 책을 읽어요. 이들이 준 책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읽으면 내 목소리가 훈련이 돼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글을 쓰면, 그리고 그 애를 TTS라고 해서 글을 목소리로 듣게 하는 기능을 키면 내가 지금부터 쓰는 글들은 다 내 목소리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인데, 이 창업자는 그 오디오 그걸 가지고 자서전을 쓰는 거죠. 오디오 자서전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녹음 안 하고 책을 밀어넣으면은 그 사람 목소리로 책을 읽어줘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창업자는 그 한 4페이지에 걸쳐서 이걸 썼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모든 것들은 이 친구가 이것도 좀 길게 쓴 편인데 그 창업 소개,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이 그 사업 계획서를 보면 느낌이 확 와요. 아, 얘가 뭘 하려는 거구나. 이 친구가 뭘 만들려는 거구나라는 부분들이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친구도 이것도 제대로 쓴 건 아닌데 3줄씩이나 길게 썼는데, 서술식으로 쓰지 않고 개조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단어만 엮어서 쓸데없는 것들 다 빼고, 뭐 예를 들어 글쓰기를 통한해서 만약에 통해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앨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글을 좀 좁게 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같은 거나 도식 같은 것들을 많이 썼어요. 목표 시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다른 창업자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뭐냐면 목소리 훈련시키는 O2O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친구가 쓴 것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죠. 그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떤 그 경쟁 제품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을 거고 시장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경우에도 보시면 이 친구는 이거 정확하게 한 페이지씩 갖다 집어넣네요. 구겨서. 근데 뭐 잘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는 순간에 그 뭐 방과후 학습의 질적 확장을 어떻게 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뒤에 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어쨌든 그 보기 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 한 페이지에. 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블럼. 문제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P죠. 그래서 문제인식에는 개발 동기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 이러한 음식들을 못 먹는데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식품 쪽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만들면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 수 있겠더라.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의료와 관계되어진 어떤 일을 진행했었는데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을 느끼더라.
내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창업 아이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관계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것들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만들고 싶었어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이 이 개발 동기에 포함되면은 좀 더 유익하다. 저기한테 심사위원들한테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문제인식에 담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으로 가면 그래서 그걸 나는 어떻게 만들어 볼게. 이거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건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면서 간혹 많은 분들이 꼭 캔버스 나인블락이라든가 아니면은 린 스타트업에 있던 나인블락 같은 것들을 꼭 100% 활용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나인블락이 억지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굳이 꼭 나인블락이 아니라도요. 단순한 도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가운데 놓고 A라는 사람한테서 물건을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서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A라는 사람하고 나눠 먹기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을 기반하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어떻게 구현할 것이다, 어떻게 제작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양식으로는 이렇게 추진 일정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여드릴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가는 일정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정도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심사위원 관점에서 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창업을 잘 할 수 있을 거고 향후에 사업화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을 조금 멋지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처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어디 사업계획서 하나 도와준 건데 어디에 있지 이게? 잠깐만요. 일단 상대편이 보기 편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아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편은 사업 추진 일정은 이 기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기간 내에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또는 8개월 동안 기간을 받았을 때 시제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작하고 어떻게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해본 적 있잖아요. 일정을 쭉 놓고 이렇게 화살표가 쭉 가는 형태의 것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도표 형태를 써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전략을 잡을 때 이런 식의 표도 괜찮아요. 단계별로 나는 첫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시장은 어떻게 가고 진입 전략은 어떻게 해서 예상 매출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요소들을 단계별 전략에다가 담아서 진행하는 것들도 적절하다. 그래서 이 개발이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요것도 쓰지만 맨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잡은 다음 비즈니스 모델도 나인블락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에 내는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서 나는 그럼 돈을 이렇게 받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플로어들을 명확하게 그려내고, 그리고 그 플로어에 맞춰서 아까처럼 단계별 전략이라든가 그 입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 단계별 전략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디 갔지? 단계별 전략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그 단계별 전략을 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1단계까지만이에요. 2단계, 3단계는 그냥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초보에 말씀드렸지만 그 창업자가 이 사업을 협약 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표현하면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박스를 1단계에는 좀 더 두꺼운 박스를 하는 한이 있어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3단계까지 다를 협약 기간 내에 한다고 쓰면은 큰일 나요. 그거 안 뽑아요.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나는 뭐 그 예전에 내가 사업계획서 받아본 것 중에 제일 황당한 사업계획서가 그거 있는데 맨 나중에 세계 정복 이렇게 네 글자로 써놨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황당한 사업계획을 잡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로드맵은 세계 정복까지 가더라도요. 당장은 앞으로 8개월 동안 할 부분만이 1단계입니다. 또는 1.5단계가, 0.5단계가 될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 추진 전략에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 시장 분석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쏨, 쌈, 탐이라는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다른 친구들도 해놓은 게 있을까? 시장 분석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진짜 큰 시장, 그 중에서 내가 가져가서 유효 시장 중에서 내가 진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시장을 바라보는데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보통 이제 그 최근에 그 어디 컨설팅 하면서 같은 얘기 한 건데 뭐냐면 보통 이제 시장을 추정할 때는 이 법칙을 가져가고요. 그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에서는 이거를 원합니다. 쏨탐 탐을 넣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여기까지는 안 넣어요. 고객 유형화, 고객 매니아까지는. 그냥 쏨, 삼, 탐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 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체 고령화 시장에 대한 노인 시장이 있어. 고령화 시장에 대한 노인 시장이 있어. 그 고령화 시장에 노인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그 고령화돼 있는 사람 중에 당뇨 환자들 중에서 다는 50대 여성들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좁혀가는 건데 실제로는 진짜 매니아라든가 고객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추정을 해낸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사업화시키는 부분들이 더 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이 시장까지도 고민하는 것들이 좋다. 쏨의 더 깊이까지. 근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업 케이스 보면은 다 쏨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방안을 집어넣는 게 이제 솔루션, 실현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장 전략을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쓸 때 여기는 이제 그 초기 창업을 갖다 놔서 제가 이거 저기 잘못 썼는데 초기 창업입니다. 초기 창업은 대응 자금이 들어가요. 30%. 그러니까 정부에 내가 1억 원의 사업 계획서가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7천만 원, 내가 3천만 원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쓰는데 예비는 대응 자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에서는 이게 없고요. 그냥 정부 지원금만 받게 되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나, 어떤 형태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담아내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쓸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해본 경우가 있는데 금액을 너무 작게 썼어요. 예, 지금 현재 예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에 떠요. 근데 실제로는 1억까지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평균 5,100, 5,200 정도 받아요. 1억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통상 한 2, 30개 업체를 뽑는다, 한 주간 기간이. 그러면 30개 정도를 뽑는다 그러면은 1등부터 30등까지 이렇게 그 평가 점수에 따라서 줄이 서거든요. 그러면은 최상위에 있는 1등에서 한 3등 정도, 1등에서 한 2등 정도는 한 8천 정도 받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한 10개 정도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받고요. 밑으로 가면 그 한 3천에서 4천 정도를 받고요. 그 위에가 4천에서 5천 정도. 그 나머지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애들. 그러니까 위에 한 20%, 밑에 한 20%를 뺀 나머지 한 80% 정도가 한 5천에서 한 5,500 사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5천, 1억이라면 한 5천, 예비 창업이 한 5,200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거를 이제 그 내가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거야, 소유 작업은 어떻게 할 거야, 사업비를 내가 정부에서부터 돈을 받으면 얼마나 쓸 거야를 그 미리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평균이 5천이래. 그래서 여기다 5천만 적어놔요. 그런데 내가 1등을 했어. 2등을 했어. 그러면은 그 나는 5천 적었는데 8천 안 줍니다. 그냥 내가 요청한 것보다는 더 많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덜 받게 된 돈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1억에 맞춰서 써놔라. 나중에 그 선정이 되면 수정사업계획서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수정사업계획서들이에요. 이제 여기 제목에 보면 다 수정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정이 되면 다시 그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요. 그때 이제 내가 받게 되는 정해져 있는 금액,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얼마씩 받았는지.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분이 5,100만 원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65만 3천 원이 이 사람한테 주겠다고 이게 선정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다 고칩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얼마 받았는지. 이것도 5천만 원짜리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친구도 이제 평균치 받은 거예요. 5,160. 요 돈을 받으니까 이건 수정계약서. 이 친구는 처음에 1억을 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 친구는 얼마 받았나?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거는 돈 많이 맞지 않은 친구들 것만 갖고 있나 봐요. 이 친구도 제가 우연하게 그 평균치 받은 친구들 것만 갖고 있네요. 이 친구도 이제 5,100만 원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처럼 그 소요 작업이라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자금 조달 계약은 뭐냐면 자, 이거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었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그럼 시제품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 라는 부분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런 것들처럼 예를 들어 나는 그 이후에 자기 자본을 뭐 예금이나 이런 걸로 얼마를 넣을 거고 뭐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융조받을 거고 그 예를 들어 예비 창업이 끝나면 초기 창업에서 얼마를 받을 거고 또 창업학교에서 얼마를 받을 거고 또는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펀딩에 올려서 와디지에서 얼마를 만들어낼 거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서 그 얼마를 넣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영업 마케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 빌딩을 하는 겁니다. 팀 구성을 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자 역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창업 아이템을 이 대표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자랑을 좀 하세요. 자기 자랑을. 그래서 자기 자랑을 명확하게 해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팀 빌딩을 하잖아요. 팀 빌딩을 하면은 그 가산점이 붙어요. 1점, 뭐 2점, 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붙는데 팀 빌딩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반드시 협약 기간 내에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하고 같이 팀 빌딩에서 갈 거 아니면 그 팀 빌딩으로 하지 마시고요. 단지 그냥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 나중에 잘 되면 조인한다더라 하는 부분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되 어떤 입장에서 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집어넣되 그 팀빌딩으로 하지 말라. 만약에 같이 직접 갈 사람이 아니라면 팀빌딩을 하면 그 팀빌딩 된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들이냐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면은 팀빌딩으로 된 부분들 때문에 나는 그 점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추가로 누구든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라도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다 소요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라 그렇지 않아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시제품을 만들고 또 창업 아이템을 현실화시키는 영역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비하고 초기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뭐 그러니까 초기 쪽보다는 예비 쪽이니까 예비 쪽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초기라는 거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시제품을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제품이 진짜 필요하냐 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가면 이 초기 창업 패키지의 그 KPI는 매출, 고용, 그리고 그 투자예요. 그러니까 매출, 고용, 투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제품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 제품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더 명시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 작년에부터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해서 내가 창업자가 받은 그러니까 아니면은 얻은 이익을 어떻게 직원들하고 공유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사주라든가 스탁옵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안 바라봅니다. 팀 구성에서 그러니까 이거 기업 구성이라고 그러는데 기업 구성에서 대표자나 직원들의 역량을 더 강하게 보지 이 4.2까지는 잘 보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명시만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기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사업을 확대시키는 항공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최고죠. 그것들이 기업하는 사업가로서의 가치로서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한번 다른 사람들 거를 볼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러 개 중에 오늘 3가지만 갖고 왔는데 앞서처럼 가장 중요한 영역은 그렇게 가고요. 여기도 보시면 어떤 걸 느낄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는 것도 똑같은 건데요. 바라봤을 때 평가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쓰는데 가능하면은 글들을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짧게 써라. 이것도 좀 길어요. 이렇게 뭐 여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빠른 속도로 급증 예상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소식으로 짧게 해서 이런 것들도 한두 페이지 아니면은 저라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표로 짧게 쓰는 부분들을 가져갔던 거. 예를 들어 뭐 요새 문제가 많죠. 이거 농촌의 비닐하우스 문제. 이런 것들 그냥 통계 가져오고 계속 강화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쓸 수 있는 부분들, 근로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좋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사진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요. 사진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직접 표를 만들든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내든지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이미지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렸어요. 파워포인트로. 이거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도표 그릴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한번 제가 참고로 아까 작업기획에서 쓸 때 썼던 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편하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가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는 좋은 사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사진들을 그냥 가져와요. 여기도 사진 가져왔죠. 이런 것들은 좋은 그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음. 이게 파워포인트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모아서 한 번 더 누르면 다 그림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활용해서 만들 이런 것들 표, 뭐 아니면 퍼센트, 아니면 심지어 이런 도형까지도 직접 그려서 적용하는 것들이 저는 더 유용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그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본인도 정리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게 정리된 표는 나중에 이런 데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편한데 어쨌든 이 친구도 보긴 편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라면 그림을 그려 넣었을 것 같아요.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 사업의 목적도 좀 명확하게 썼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뭘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 제가 봐서는 100%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그림들을 많이 가져왔죠.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얘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지? 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이해하기 편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또 마찬가지로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화 전략. 그래서 난 뭘 해서 궁극적으로 뭘 만들 건데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저는 다른 형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준 거고 만약에 사업 계획서에다가 이거를 포함시킨다고 그러면은 저라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가? 음. 저라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게 아까 저기 어,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빼더라도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결국은 인력중개사를 잡스테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긁어다가 요대로 긁어다가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일 것 같아요. 그 서류에다가. 그러면은 보다 더 고객들한테 근데 이 친구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뭔데 어떤 걸 해서 뭐 어떤 방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냈던 부분들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만들 때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글을 쓰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한글로 쓴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른 사람 거. 생각보다 일단 한글파, 여기 있다. 이제 한글 파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돈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소방24. 재밌는 아이템이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받았지? 이 친구도 잘 만들었어요. 사업계획서 이거. 아니구나. 5,800밖에 안 되구나.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만약에 이런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잘 만든 거예요. 이게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경쟁사와의 비교표를 넣어서 내가 그들보다는 뭔가를 특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확하게 시장을 아까 탐, 쌈, 톰으로 딱 정했죠. 내가 120만 건 생각하는데 실제 전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은 이거야. 그중에 유효한 시장은 이거고 당장 내가 진입할 시장은 이거야.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잘 썼네요. 1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거야. 그래서 예상 매출액은 그래서 얼마가 나올 거야. 제가 아까 제 거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적은 거를 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뽑아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했네요. 정확하게 매출이 어떻게 예상할지까지 갖다 넣은 거죠. 이거는 심사위원이 보기에는 참 많이 공부했구나,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한번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싶어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을 제시합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친구는 잘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잘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빽빽하게 써요. 근데 이 친구 잘했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빽빽하게 잘 쓰는데 이걸 이렇게 칸 찌면은 이게 지금 12짜리 포인트잖아요. 이걸 줄이는 겁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했네요. 5로. 5나 3으로. 이게 가독성을 상당히 높여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리고 이 간격을 한 2나 3이나 5로 이렇게 줄였을 때 딱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뭐냐면은 페이지를 너무 과다하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게 5페이지인데 보통 제가 한 7, 8페이지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마구 쓰다가 보면은 이 친구는 몇 페이지 썼냐? 18페이지 썼네. 그러니까 18페이지 아니지 참. 증빙은 무제한입니다. 이 증빙은 무제한이니까 9페이지 썼네요. 5페이지 쓰라고 했는데 9페이지 쓴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요런 칸칸이에 아까처럼 요런 것도 이 친구도 6 가져갔네. 이거 보이시죠? 요 영역을 6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가독성도 이렇게 글과 글 사이의 범위를 넓혀서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페이지 수는 줄입니다.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이제 처음에 쓴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요. 이것도 6으로 해놨네. 어쨌든 그냥 페이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기도 흉하고 페이지도 많이 늘어나고 이 친구가 이제 아까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케이스네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 페이지는 되게 늘려요. 간격차 많이 나죠. 이 간격차 많이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아까 소방24의 대표처럼 한 5 정도의 범위를 가져가는 것도 요령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경쟁력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쓰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소방24 같은 경우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했다.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래? 1단계에는 서비스 시범 운영을 서울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2단계에는 뭐 어떻게 하고 3단계에는 결국 전국 서비스를 가져갈래. 그리고 내 수학 분석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래.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도 최우수로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경쟁사 분석을 이 안에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는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쓰지 마시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써놓으세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심사위원들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은 만들지 말고 쓰시는 것들이 유용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표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나 쭉쭉쭉 가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역량이 있어서 나는 어떤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팀 빌딩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채용 시기까지 해서 꾸준히 넣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업무 파트너예요. 업무 파트너 부분은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래? 예를 들어 여기 제가 요번에 누구 만들어줬던 서류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업무 파트너들 잘 몰라요. 하지만 MOU는 다 해주니까 전화해가지고 좀 친할 수 있는 데 가서 나 마케팅이 부족하면 마케팅, 아니면은 컨텐츠가 부족하면 컨텐츠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교보문고까지 가져갔네. 그러한 것들을 업무 제휴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친구 것도 한번 볼까요? 합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내 시장을 정확하게 목표 시장 타겟을 했고요. 전체 시장 중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의식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글을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표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개소식으로 좀 글자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친구 참 잘한 건데요. 이거를 반드시 하면 상당히 좋아요. 이거 이제 소비자 수요 분석이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이슬기님이 만들려고 하는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상들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구글 폼이라든가 네이버의 폼을 가지고 설문을 만드세요. 그래서 주변에 단톡이라든가 아니면 동기들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데처럼 나하고 친한 친구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한 4, 50명한테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많은 한 100명까지도 좋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80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판매가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런 데 이렇게 도식이나 표를 넣을 수 있으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현방안, 이 친구는 이제 나인블락을 갖다 넣었어요. 이 나인블락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드네, 보기가. 근데 이 나인블락도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 일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화, 다른 제품들하고의 차별화 어떻게 시킬 건지, 내 제품, 내 서비스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도 넣고, 이 친구가 잘한 거는 대부분을,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은 뭐 나중에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서 돈 안 주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STP 전략도 잘 정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네. 잘했어요. 이게 포피 믹스도 잘 가져갔고, 뭐 표는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이게 이제 STP하고 포피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STP이고 이쪽을 이제 마케팅 믹스는 포피로 가져가는 부분들로 가격, 제품, 유통, 홍보를 어떻게 믹스시킬 건지, 그리고 이제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나누고 그 중에서도 나눈 시장들 중에서 내가 가야 될 제대로 된 타겟을 정해서 그 안에서의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가격이 높고 품질이 높은 걸 정할 건지, 가격이 중저가인데 품질이 높을 걸 정할 건지,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이 높을 걸 정할 건지,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가는데, 이 친구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가 됐든 적어 놓는 것들이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좀 과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대표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거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것들도.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건 나쁘지 않고 자기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의하는 친구니까 잘했네요. 그래서 난 이런 준비도 했어. 창업 교육도 받았고 이런 게 잘한 겁니다. 이 친구가 저기네요. 한양대학교 실전 창업 교육 2기생이네요. 3단계 선정?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팀원은 어떤 사람들로 가져갈래? 이런 것도 잘했고요. 그리고 업무 파트너도 잘 정했습니다. 실제 내 일하고 맞는 사람들. 아주 구체화시켰고요.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아이템 개요는 좀 부족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 편하게 가독성을 가져가는데, 저는 볼드체가 더 선호하고요. 밑줄 긋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은 글자 색깔은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나만 써요. 어떤 사람들은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되게 현란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발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근무했는데 불편했다. 무엇이, 어떤 것들이.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다. 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이게 사업성으로 어떠냐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창업 아이템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했고요. 그래서 고객을 좀 세분화시킨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친구는 굳이 비즈니스 모델을 라인 블락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저라면은 이거를 어떤 도식,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고 어디였지? 네, 이렇게 도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표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별화 전략도 성장 전략에 있어서는 돈 쓰는 얘기만 나옵니다. 여기에 자금 소요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을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부분도 좀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이거밖에 없어요. 창업활동비 50만 원씩. 나머지는 다 그냥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발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외주 용역이 아니고요. 외주 용역은 없고요. 개발비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 용역 없이 개발비를 늘리면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서비스는 내재화돼 있어야 나중에 창업이 사업하러 갈 때 유용합니다. 외주 만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예쁘장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그려낼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네. 인증비, 대행비. 창업 아이템을 잡으면서 수익 모델을 잡을 때 광고비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최악입니다. 광고비는 원래 사업 옆에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사업 목표가, 수익화 요소 중에 하나여야 되지, 원오브덤으로. 얘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광고 홍보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익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심사위원들 이거 좋게 안 봐요. 왜냐하면은 광고 홍보비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규모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돈이 들어가려면 홍보 마케팅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광고 홍보비 하면은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시장 진출은 이렇게 갈 건데, 3단계로 갈 건데, 실제로 내가 할 거는 1단계야 라는 부분을 명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 이렇게 보여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이때
뒤에다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1단계까지만. 왜냐하면은 이걸 그 협약 기간 내에 다 하겠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협약 기간이라는 거 안에 만드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해외 진출 방향을 무조건 쓰고, 이분도 잘했네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해결 능력을 갖고 있고 역량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가능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 팀이나 추가 인력, 그러니까 이 팀원을 정할 때 그 밑에 증빙서류를 만들 때 팀원, 그 팀빌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팀빌딩을 안 하면은 얘는 상관없어요. 팀빌딩에 이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 순간에는 이 사람을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 사업계획서상에서 가산점이 최대 5점까지 주는데, 제 생각에는, 가산점 5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심사평 하는데. 그러니까 가산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서 자체가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고 또 공감을 느낄 수 있게 쓰는 것들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역, 업무 파트너 영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협약 체결까지 해도 돼요. MOU는 법적인 저희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문 협약이라도 하는 것들이 좋고, 그러한 자문 협약했던 것들을 증빙에는, 증빙 서류는 여기서 이 친구도 지금 8페이지가 있었는데 기타 참고 자료의 증빙 서류들은 무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요소 같은 것들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 문제인식, 실현, 성장, 팀 구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글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는 답안지를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예비나 초기는 서류평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대면평가는 다른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PSST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PSST. 그래서 문제인식은 30점, 100점. 이게 이제 60% 이내로 떨어지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이게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은 항상 그래서 얘는 20점, 얘는 20점, 얘는 14점, 얘는 14점을 놓은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를 얼마 줄 거냐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보통 60점, 한 70점 미만이면 탈락이고요. 80점 내외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완전히 심사위원 입장에서 나 얘는 꼭 붙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90점을 주죠. 근데 이제 이거 평가할 때 통상 5명이 평가를 하게 되고, 최저 점수 준 사람하고 최고 점수 준 사람 걸 뺀 3사람의 점수만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 점수 갖고 장난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한 1-20%의 격차는 있지만 사람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팀 구성. 이거를 상당히 미흡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쓸 말이 없는 거지. 대표 나는 누구야. 팀은 없어. 업무 파트너 없어. 땡. 끝. 그리고 한 페이지로 내요. 근데 보시다시피 배점이 20점짜리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있게 쓰면 아까처럼 대표자는 이런 사람이야. 팀원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뽑을 생각이야. 그리고 추가 인력들로 이렇게 가져갈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업체들을 잘 알고 이 사람들하고도 일을 만들 거야. 영업적으로, 서비스 개발적으로, 아니면 제품을 특허를 내는 쪽으로, 해외 수출하는 쪽으로 등등 부분이 있어서 이걸 20점만 제대로 20점이면은 그렇게 하면은 보통 18점에서 19점 받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7, 8점 얻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충분히 메꿉니다. 어떤 심사위원 내가 보니까 이 점수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충 주고 얘 가지고 붙일지 떨어뜨릴지. 왜냐하면 이 배점 자체는 최소 득점 기준에 맞추긴 하지만 떨어뜨릴지 붙일지는 총점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시간이 없으니까 얘만 가지고 조절할 경우도 있어요. 총점. 그러니까 결국은 당락의 차이는 5점에서 10점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조절하는 심사위원도 제가 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 가지 말아라. 상당히 중요하다.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놓치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쓰여요. 일반 현황, 창업, 개요, 문제인식. 이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목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다. 얘가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을 아까 우리 그 이슬기 대표님 질문에 답을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는 걸로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현황과 창업 아이템 개요를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현황 중에서는 잠깐만요. 좀 더 가서 어쨌든 요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킨 부분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 아이템명이에요. 제목입니다. 제목은 그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생각하는 게 네 가지를 파악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두 번째, 그래서 기능이 뭐야? 세 번째,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나? 네 번째, 이게 기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어? 내가 주는 6개월, 8개월 내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이게 뭐지? 기능이 뭐야? 제목에 이게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 심사위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기능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바라보게 하는 부분들이 이 한 줄에 다 담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글 쓰듯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서너 줄로 써질 거야. 이거를 줄이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안에 내가 담으려고 하는 기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고객,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제품의 문제 해결, 그리고 제품명, 이런 것들이 딱 한 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자. 블루투스 기반의 NCP가 아니지. 갑자기 큰일 날 뻔했나. 오타 나왔네. 어쨌든 도난 방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기술은 블루투스 기반이고요. 얘가 가져가려고 하는 기능은 도난 방지예요. 그리고 대상은 여행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그리고 형태는 가방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남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순간에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 트러블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 최근에 화장품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가 DIY 화장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팔고 그리고 용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걸 넣어서 용기에서 섞어서 내 피부하고 맞춰서 화장하는 그런 것들을 메이커나 이쪽에 보면은 창업자들이 많이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원예용품인데 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도시에서 스마트폰 비슷하게 뭘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뭘 할 거다. 이것도 어떤 기술을 써서 방수.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는? 핸드폰.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을 가져가는 서비스명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술, 대상국의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하나에 담길 수 있는 제목을 찾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목부터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거 나면, 아까도 물어보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토 같은 경우에 갖다 넣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에 가는 창업 아이템 개요인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예시로 보는 것처럼 가능하면 도표나 아니면은 짧은 글, 그리고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도식화시키는 부분들. 근데 여기다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4등분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이미지 집어넣을 때, 아까 본 것처럼 구글링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진 갖다가 막 갖다 그냥 집어넣고 하시는 것보다는 구글링 돼 있는 사진의 데이터들 아니면은, 내용들을 파워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도식이나 표로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것들 아니면은,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 친구들한테 이미지로 좀 그려달라고 파워포인트, 포토샵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조금 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갖다 놓는 것들이, 평가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개할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조식으로 좀 짧게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집어넣을 때 사용처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어디에 넣는 것들 만들겠다라는 것들처럼, 이 사람은 분명히 공부를 했고 시장도 알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명시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처럼 좀 글은 짧게 합니다, 한다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좀 개조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 시장에 대한 분석들 충분히 하는데, 가능하면은 쏨에서는 실제 잠재 고객 영역까지 또는 매니아 같은 어떤 오타쿠들 영역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한 데이터로서 인지받고 인식받을 수 있고 평가위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